이 모자가 모방하다, 본뜨다. 모습을. 그래서 본뜬 거예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라는 얘기가 이거는 일반 명사예요. 보통 명사예요. 근데 고유 명사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뭘 본떴을까? 뭘 본뜬 시험일까? 그렇죠. 수능은 몇 월 달 보통? 11월 수능. 그럼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이 시험의 플레임을 다 얘기해보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앞에 숫자 붙거든요. 어떤 숫자가 붙을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20, 2, 4? 왜? 왜 올해 23년도 아니야? 아, 그렇지. 봐봐.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돼. 2024학년도에 연에 어디에서? 대학에서. 자, 수학은 무슨 뜻? 메스? 학문을 수련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뭘 이걸 해석까지야. 그치? 근데 모의고사 여러분들 올해 이제 모의고사 하반기에 좀 볼 거 아니야. 9월달에 보죠. 9월 6일날. 3월 모의고사 고3은요. 3월 모의고사 보고 언제 또 볼까? 3월달에 보고 4월달에 봐요. 그 다음에는요. 5월에는 우리 중간고사 때문에 좀 바쁠걸? 6월. 그리고 7월. 그리고 8월달에 안 봐? 여름방학. 그래서 9월. 또 10월. 네. 거의 매달 봐요. 자, 근데 요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 일반 명사라고 했었잖아요. 고유 명사로 바꿔볼게요. 자, 3월, 4월, 7월, 10월이랑 6월, 9월이 이름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3월, 4월, 7월, 10월은요, 우리가 교육청에서 여러분들의 고3의 실제 지금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학력 평가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9월 달에 볼 이번에 모의고사가 어디서 실시하는 거냐면 교육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교육청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뭘 측정하겠다고요? 학습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에요? 몇 년도 여러분들? 올해. 그래서 학력 평가는요, 항상 그 해년도가 붙어야 돼요. 숫자가 다르거든. 자, 근데 6월하고 9월은요, 수능을 출제하는 대학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우리 보통 평가원 그러거든요. 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이름도요,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평가? 모의 평가라고 얘기를 해요. 뭘 모의? 수능을 평가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 본떠서 한번 만들어 본 시험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6평, 9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 숫자는 뭐가 붙을까? 평가원에서 만든 2024라고 하나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요. 같은 해 연도에 푸는 건데도. 이 차이는 뭔지는 이해됐어? 근데 이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2학년 때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과정이 똑같거든요. 근데 3학년 때부터 시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왜? 선택 과목이 있으니까. 그럼 이 선택 과목이 자, 화작과 언매로 나뉘겠죠. 자, 화작 플레임으로 써보자. 화법과 작문. 언매, 언어와 매체. 그럼 자, 두 과목씩이야. 화법, 작문, 언어, 매체. 이렇게. 선택 과목은 몇 문제가 나오냐면요. 11문제가 나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11문제. 그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걔가 11문제. 그럼 이제 남은 문제 수는 몇 문제가 남았니? 우리 모의고사 국어 몇 문제지? 45문제. 그치? 그럼 몇 문제 남았어? 34문제. 34문제 남은 영역은 무슨 영역이 남았을까? 문학, 그치? 그리고 독서. 자, 여기를 우리는 공통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문제 배치될까? 반 나누면 되겠네. 17문제, 17문제 이렇게. 그래서 이 3월 모의고사 올해까지는 아마 2학년 시험지 그대로 받을 건데요. 내년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3학년 시험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자, 작년 수능 시험지예요. 보면요. 앞에 이 영역은 무슨 영역 같니? 1번부터 3번 문제. 화작? 화작은 뒤에 선택 과목에서 고르는 거야. 여기가 독서야. 그리고 뒤에도 가면 독서 지문. 그리고 또 뒤로 가면요. 또 법 지문 나오네. 독서 지문. 그리고 또 뒤로 가면요. 이거는 무슨 지문일까? 이것도 독서. 몇 번까지? 17번까지 독서. 그럼 남은 문제는요, 다 문학이겠죠? 자, 그래서 뭐 문학도 나오고요. 예, 소설도 나오고 고전 시가도 나오고 그리고 현대 소설도 나오고 그리고 현대 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져 있는지 한번 볼까? 자, 이어서 선택 과목이 제시되니까 자신의 선택 과목인지 확인하세요 라고 하고 요건 없어. 화면만 보면 돼. 한 장 넘기면은 여러분들 3학년 때 이제 받는 시험지는 이렇게 화법과 작문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사람만 골라서 풀면 돼요. 전 언맨데요. 넘기면은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요 부분.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에 따라서 얘네들을 골라서 풀어주면 되는 게 3학년의 그 시험 과목이에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뭐 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자, 요 화법과 작문, 특히 요 화법에 대한 내용들이요, 어디로 많이 들어갔냐면 매체로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문제가 그렇게 구성될 수밖에 없어. 우리 매체라는 단어가 뭐니? 매체. 미디어 같은 경우. 그치? 미디어 같은 경우. 그럼 미디어는 여러분들 어떤 미디어가 있어?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 신문도 있고. 야, 너무 고전이다. 뉴스, 너무 고전이다. 유튜브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요새 트위터 아니지, 뭐지, 이름이? X? 트위터가 X니? X. 그치. 또, 메타, 뭐 이런 건가? 스레드. 야, 다 그런 게 매체잖아. 그럼 매체를 통해서 뭐 하고 있어? 그럼 매체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지, 소통, DM 보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뭐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 화법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언어와 매체 선택하실 분들도 항상 요 매체는 화법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화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꼭 알고 화법으로 연습하면 돼요. 여기에 매체의 특징 문제만 화법에서 안 나오는 정도야. 매체의 특징 정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다 연결돼요. 그러면 저는 문법 하려고 했는데요. 문법은 어디? 여기가 문법이지. 여기가 문법이지. 그래서 결국 언어 매체 하시는 분들은 문법 공부하고 화법 공부하면 돼요. 그렇죠? 그럼 문법은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범위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선택 과목 하면서 개념 잘 정리하셔야 되고, 매체를 따로 공부하진 않아요. 어느 학교에서도 매체 잘 공부 안 해요. 또 화법과 작문을 막 알려주는 학교도 별로 없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선배들 지금 화법과 작문 선택했잖아. 근데 광동고 빼고는 다 다른 거 배우고 있어. 수능 특강 문학 뭐 이런 식으로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화법과 작문 과목인데 거기에서 고전 시가 막 시험 문제 나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의어고 뭐 경민고 다 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화법과 작문에 대해서는 따로 개념도 많지는 않아요. 많진 않지만 따로 적절하게 이렇게 좀 공부할 타이밍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좀 우려점들이 있어서 언제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요 화작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화작을 전공했고 또 3학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뭐 물어볼 기회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 엄매에서 특히 엄매를 참 칭찬 많이 받아요. 선생님이 알려주면 다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차근차근 엄청 복습시키거든. 복습을 강조하거든. 근데 저는 화법과 작문은 진짜 잘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 구성 원리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뭐 여러분들 기회가 되니까 우리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일찍 와서 수업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서 또 독서 막 읽고 이러면은 정신 나버릴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거 좀 고려해서 오늘은 수업을 좀 급 바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자, 여기다가 우리 쭉 이제 어떤 큰 틀을 좀 정리를 좀 하면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페이지는 요 뒷페이지 공란 여기다 좀 펴주세요. 자, 뭐 적으신 분들은 그 아래부터 적으시면 되고요. 안 적으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적으시면 돼요. 자, 화법과 작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화작 기본 구조. 그러니까 화작을 이제 보다 보면 그냥 뭐 읽고 푸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읽고 풀면 되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 9월달에 있을 2학년 모의고사도 화작이 한 10문제 나오죠. 그거 몇 분 정도 걸리니? 안 재봤지? 그치? 따로 안 재봤지? 그럼 나중에 고3 가서 화작 선택하실 분은 11문제라고 했잖아. 그럼 몇 분 컷 할 거니? 11문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게 뭐냐면은 화작에 대한 기본 구조를 아는 사람과 그냥 읽고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읽고 푸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독해력의 차이가 월등하지 않은 이상 독해력이 좋다면 그냥 맨땅에 헤딩해도 괜찮아. 왜? 그냥 보이는 거니까 그건. 근데 그러지 않다면 기본 구조를 좀 머릿속에 개념화 시키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면 좀 익숙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화작의 기본 구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혹은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처음에 바로 글 쓰지? 그렇지 않아? 수행평가할 때 딱 이렇게 주고, 야, 글 써? 바로 이렇게 막 쓰지 않아? 그러니까 수행평가가 안 나오는 거야, 점수들이. 바로 글을 쓰면 안 되지. 그럼 뭐부터 해야 되니? 초안? 초고? 초고부터 쓸 거야? 그러니까 또 안 나오는 거야. 초고부터 쓰면 안 되지. 뭘 잡을 거야? 그렇지, 방향을 잡아야지. 뭐 각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풀어줄게요. 자, 화작의 기본 구조 혹은 단계를 총 5가지로 얘기를 할게요. 처음에는 계획하기 단계. 두 번째는요, 내용 생성. 세 번째는요, 내용 조직. 그리고 네 번째가 표현하기 단계. 표현하기. 다섯 번째가 여기서 이제 갈라져요. 먼저 말하는 화작에서는 화법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화법에서는 청중 평가 문제가 나와요. 문제 유형 보면 다 알 거야. 작문에서는요. 아까 초고 얘기 나왔지? 초고란 뜻이 뭐니? 초고. 처음 쓴 글. 처음 쓴 글은 완벽해? 아니지? 완벽하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될까? 수정. 그죠? 고쳐쓰기. 요 단계가 이루어질 거예요. 자, 요 단계를 입에 붙었으면 좋겠어.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요 총 4단계고요. 5단계 중에서 앞에 요 4단계고요. 화법과 작문의 문제는요, 요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럼 더 자세하게 들어가서 이 계획하기, 이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쓰기 맥락이라고도 하고요. 작문 상황이라고도 하고요. 쓰기 맥락, 작문 상황, 이거 너무 작문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똑같이 말하기라고 해도 되겠죠? 말하기 맥락, 말하기 상황. 이거를 계획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를 쓰기 맥락, 작문 상황이라고 하는 개념어로 제시를 할 것이다.
그럼 이 안에 이제 계획하기에서 쓰기 맥락 작문 상황이라는 단어는 알겠는데 뭘 계획할 것이냐? 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요 네 가지 외워야 돼요. 첫 번째 독자, 청자.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주제. 네 번째 매체. 이 네 가지 외워야 돼요. 어떤 독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주제를 어떻게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전달할 것이냐, 이걸 처음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적에서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자, 요 목적은요,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냥 편하게 나눠요. 뭐 저기 작문 화작 이론에서 한 세 가지, 네 가지로도 나누는데 그냥 두 개밖에 없어. 목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설명하기 아니면 설득하기. 세상의 모든 말은 설명 아니면 설득이에요.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세상의 모든 말은 설명하면 설득이다. 모든 글, 모든 말. 문학은? 시는 뭐야? 자신의 정서를 설명하는 거죠. 그치? 광고는 설득하는 거지. 또 뭐가 있을까? 응? 응? 아무 말 하는 거는 목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개그? 개그는 뭘까? 사람을 웃기려고 하는 거지. 내 개그를 쳐갖고 웃기려고 하는 뭐 약간의 설득의 느낌 아닐까? 아닌데 그거는 이제 뭐 친교 목적이라고, 아까 내가 세 개에서 네 가지 분류한다고 했잖아. 친교 목적이라고 하나 또 분류하긴 해. 거기에 넣긴 하는데 설마 개그를 이제 뭐 여기서 내진 않겠지, 시험에서. 그래서 설명하면 설득이다,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주제는 그에 대한 이제 뭐 주제, 소재를 찾는 거고요. 매체가 이제 어디다 전달할 것이냐, 글을 쓸 때, 뭐 말을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니? 다음 누구니? 어? 준영이? 어. 출발. 이 매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어디다 할 거냐는 거야. 뭐 여러분들 학교 신문 이렇게 뭐 편집하는 거 잘 안 해봤지? 학교에 그 교직 편집부 이런 부서 있었니? 없어지지? 없어졌지? 학교 소식지도 잘 안 나오지? 다 옛날이네. 그 매체가 뭐가 있을까 요새? 학교에서 나오는 매체. 학교 신문 없을 거고. 어? 아 그래, 야 학교 가정통신문 있잖아. 그리고 인스타, 그래, 그런 것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다 매체일 거예요. 그런 것들 고려하는 단계가 어느 단계라고요? 계획하기. 자, 내용 생성은요, 그러면 내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주제로 할 건데 뭐가 필요하니? 얘기하거나 글을 쓰려면 그 안에 세부적인 자료들이 좀 필요하겠지? 뭐 글감이라고 표현을 해요. 글감 혹은 자료.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요거 그대로 쓰면 돼. 거기다가 2페이지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쭉 쓰면서 따라와. 지금 화작 기본 구조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글감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그럼 자료 수집을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디 직접 나가서 인터넷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터뷰도 할 수 있고, 뭐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어려운 자료들, 아주 힘들게 얻은 자료들이니까 그런 자료들은 모두 다 글에 다 넣어서 써야 되겠네? 아니지? 왜? 내용이 안 맞으면 좀 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걸 우리가 선별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별할 때 어떤 기준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선별하는 능력. 그래서 화작 문제 풀려보다 보면 뭐 이렇게 그림도 나오고 표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그게 내용 생성하기에서의 문제고요. 자, 내용 조직하기는요, 개요짜기라는 건 뭘까? 개요짜기.
개요짝이 큰, 그치, 큰 형태, 뼈대 잡는 거지. 큰 뼈대 잡는 거예요. 자, 표현하기는 이제 글과 말을 직접적으로 하는 그 상황, 글 쓰는 상황, 말하는 상황.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전략들이 있을 거예요. 표현 전략. 뭐 표현 전략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게 있겠네. 서리법. 서리법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효과가 있니? 서리법으로 나타내면 강조하려는 효과가 있겠지. 또 이중부정하면은 그것도 강조의 효과가 있겠지. 그런 표현 전략들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 그래서 화작의 기본 구조는 총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이 안에서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한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우왕좌왕하느냐 거기서 시간의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해요. 청중 평가 문제는 이제 청중 뭐 학생 1, 학생 2, 학생 3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올 거고요. 고쳐쓰기는 고쳐쓰는 조건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요 5가지 단계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그리고 청중 평가, 고쳐쓰기 계획, 생성, 조직, 표현 까지 요게 입에 배어 있으면 좋아요. 그럼 자 기본 구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냐면 먼저 이제 화작 같은 경우는 미안해 화작이 아니죠. 화법은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화 상황에 대한 지금 현재 말하는 형식 혹은 뭐 대화하는 형식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면 되는데 이게 형식에 따라서 독해 방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에 이제 목적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하는 형식에 대한 목적. 무슨 말이냐? 자, 목적이라고 한 건 아까 크게 몇 가지 있다고 했어? 목적? 2가지. 설명과 설득. 자, 그래서 요 설명하는 말하기가 뭐냐면요. 말하는 형식, 여러분들이 발표한다거나 혹은 전문가가 강연하는 요런 상황 제시. 발표나 강연. 설득은 뭐가 있을까? 토의, 토론, 협상 등등등. 그리고 얘네들을 요새는 요런 형식을 딱 줘버리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대화라고 처리를 해버려요. 그럼 그 대화 안에서도 우리는 이거 뭐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딱 찾아줘야 되는 게 약간 그 개념화 되는 거지. 2번째는 이제 작문입니다. 자, 작문은요 글의 유형이에요. 글의 유형에 따른 특징 정리하셔야 돼요. 글의 유형에 따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 특징은 오늘 뭐 다 설명은 할 수 없고요. 그냥 문제 풀 때마다 이게 이런 글의 특징이네. 그럼 글의 유형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글이 있을까? 뭔가 설명하는 글이 있겠지? 그럼 설명하는 글은 안내문도 있을 거고 그리고 조사 보고서도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 설명하는 글. 설명문 말고. 응? 설명서. 그 설명서 안내문에 넣게. 뭐 그 외에. 설득하는 글은 뭐가 있을까? 광고. 아까 얘기했던. 설득하는 거. 어떻게 하면 설득이 될까? 건의문. 이런 느낌. 그리고 신문도 있네요. 신문도 설명하는 거죠. 혹은 신문 안에 칼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칼럼. 이거는 개인의 주장을 담은 거예요. 사실관계를 알려준 게 아니라 개인의 주장. 요렇게. 그래서 뭐 글의 유형은 여기에 뭐 제가 다 적진 못했겠지만
이런 글의 유형마다 특징들이 있을 거다. 그 특징들을 우리는 잘 개념화 시켜놓는 게 중요해요. 그럼 예를 들면 신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신문은 설명해야 돼. 사실을 설명해야 되겠지. 그 사실을 설명할 때는 항상 그게 필요해. OW 1H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이 설명이 돼야 되고, 신문에는 제목이 달리죠. 그 제목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 표제. 그리고 부제가 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전문, 본문이라고 하는 이런 형식적인 측면을 좀 가져야 돼요. 보고서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고서 이렇게 써봤니? 탐구보고서? 탐구보고서 쓸 때 처음에 뭐가 나타나야 돼? 내가 탐구를 하게 된 동기, 그치? 1번 동기. 그리고 탐구하게 된 과정, 탐구하는 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라고 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형태는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건의문은요, 왜 건의하니? 불편하니까. 문제. 그럼 문제에 대해서 이거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어떻게? 알아서. 그렇지.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 하나 더. 해결 방안하면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기대, 효과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개념화되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어주면 글 안에서 웬만한 내용들은 다 나온다 라는 거. 알겠죠? 자, 여기 오른쪽은 일단 뭐 비워두시고, 여기다가는 제가 선택지 구성 원리 예전에 얘기했던 거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했는데,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자, 그럼 문제 보는 연습을 좀 할게요.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 그냥 지문으로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야. 힌트를 최대한 얻어서 들어가야 돼요. 자, 문제를 바라보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뭐 하고 있대요? 발표하고 있대요. 발표. 그리고 뭐에 대해? 텃밭 가꾸기 안내에 대한 발표. 여기서 그럼 바로 나오지? 목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거에 대한 발표. 요 발문만 보고 그것이 캐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른쪽에서 이제 1번 문제 발문만 보고 밑에 선택지 잠깐만 볼게. 자, 발표자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인데 밑에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지 준언어적 표현인지 청중의 관심을 짐작하는지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인지 효용을 제시했는지 라고 하는 요런 표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표현 전략, 말하기 전략, 이런 전략을 사용했는지 안 하는지, 이런 전략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자, 그럼 표현 전략을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자, 이 표현 전략은요, 사실 문학에서도 이런 표현법들 많이 나오잖아. 안 그래? 문학에서 표현법 문제. 그럼 표현법 문제 읽을 때는 어떻게 읽었니? 선택지 그냥 쭉 읽었어? 앞부분과 뒷부분, 앞부분과 뒷부분 이렇게 나눠서 읽었죠. 그럼 자, 표현 전략은 어디에 있어? 여기 있지. 그럼 표현 전략 뒤에는 효과예요. 그럼 우리 여기서 선택지가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될 때 두 번 생각을 해줘야 돼. 먼저 표현 전략이 있다, 없다. 그럼 적절하지 않는 거 찾는 거면은 없으면 그냥 그게 답이겠지? 없으면 그냥 그게 답이에요. 근데 다 있어. 그럼 어디까지 봐야 돼? 효과가 맞는지 틀리는지까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주네. 근데 표현 전략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이 표현 전략을 어디서도 써먹는다고요? 매체에서도 써먹어요. 매체 패턴이에요, 이것도. 자, 넘어갑시다. 2번 문제. 이거 이따 여러분들한테 시간 재고 제가 풀라고 할 겁니다. 자, 자료 활용이네요. 요 자료는 자료를 생성하고, 자료를 선별하고, 자료 조직하는, 그치? 그 자료 활용 문제, 내용 생성 문제 연결될 수 있겠지?
항상 자료는 그 내용 생성과 관련된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선별을 조금 더 쉬운 말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어떤 내용과 지문에 있는 내용과. 그래서 지문에 있는 내용과 이 자료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것. 그랬을 때 반영되지 않는 거 찾는 거네요. 얘들아,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는 거 찾아주세요. 야, 문제 너무 쉽지? 그냥 있다 없다야. 있다 없다. 알겠지? 근데 여기도 똑같아, 패턴은. 뭐뭐 해요, 뭐뭐 했음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두 번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3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3번 문제는 발문 보니까 어디에 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 몇 번째 단계야? 계획, 생성, 조직, 표형, 청중의 반응, 청중의 평가. 다 거기서 나오지? 그럼 첫 번째 청자 1, 청자 2, 청자 3. 자, 이 문제 볼 때는요,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청자 1 보고요, 그냥 바로 이렇게 가는 거. 다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청자 2 보고 이렇게 가는 거. 그리고 청자 3 보고 이렇게 가는 거. 각각 나눠서 가세요. 나눠서 가야 돼. 그리고 하나 더. 자, 이해하라고 했죠. 그럼 독해야 되겠네.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청자의 말을 쉬운 자기의 말로 바꿔보세요. 쉬운 자기 언어화를 시켜보는 거예요. 이 긴 문장을. 그럼 자, 문장마다. 자, 문장마다. 그럼 첫 번째 문장. 작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 다른 작물로 교체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네. 이거 더 쉽게 바꿔볼까? 앞서 한 학생의 발표에서 이게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빠졌네. 작물을 교체한 이유가 뭘까? 나 그게 궁금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약하는 연습해야 돼. 항상 요약하는 연습. 알겠지? 그래서 문제 유형을 파악해 보니까 다 그 안에서 나오는 느낌이구나 라는 거.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그럼 이제 지문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한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화작 읽을 때 그냥 쭉 눈으로 읽지 마시고요. 처음 부분 1문단은요, 최대한 잘라줄 수 있을 만큼 잘라보세요. 어떻게? 요약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장 단위로요. 첫 번째, 안녕하세요, 텃밭 선배 누구입니다 까지 끊고 뭐 하고 있어요? 인사 및 소개하고 있지? 인사, 소개. 처음엔 좀 이렇게 적어주면서요, 연습할 때는요. 두 번째는, 잘 들리시나요? 안 들리는 것 같으니 좀 크게 얘기할게요. 뭐 하고 있어? 마이크 테스트 하고 있네?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근데 요 가로 안에 보이지? 청중의 반응을 살폈다. 청중의 반응을 살폈다. 청중 고려한 거네요. 청중 고려했죠? 자, 그 다음에 문장. 저는 텃밭을 처음 가꿀 때 가정에서 필요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가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작물을 심고 싶었어요. 아마 좁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한 여러분도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요 문장 이렇게 요약해볼까? 무슨 느낌이니? 아마 너도 나랑 같을 거야. So do I. 나도 그래. 그러면은 뭐라고 요약할래? 나의 경험. 그리고 너도 그럴 것 같아. 비슷하지 않니?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어보면서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작물 배치도를 그려보면 도움이 됩니다. 이게 발표 주제겠네. 자, 이렇게 좀 요약하면서 넘어가는 연습, 습관이 필요해요. 그냥 눈으로만 쭉 가면은 여러분들 계속 문제 풀면서 왔다 갔다 할 거거든. 근데 그거를 줄여야 돼. 시간 줄이는 건. 계속 요약하면서. 그래서 첫 문단은 무조건 요약하고 들어가기. 그리고 마지막 문단도 요약하고 마무리하기. 그럼 중간에는요? 중간에는 이거는 독해하듯이 핵심 단어에만 연결하면 돼요. 핵심 특징에만. 왜? 발표는 설명할 거잖아. 어떤 내용을 설명할 거잖아. 그러니까 핵심에 대한 설명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 뒤로 가서 우리 장문 내용도 한번 봅시다. 장문이
9번. 자, 여기서 발문 보니까 장문 상황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렇지? 그럼 장문 상황에는 우리 아까 네 가지 뭐 있다고요? 주제, 목적, 독자, 매체. 네 가지 나온다고 했지? 그럼 여기서 찾아볼까? 장문 상황에서. 매체 나왔네. 어디? 지역신문. 그러면 독자는 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이겠지? 그럼 이건 당연히 독자와 매체가 결정된 거고요. 주제, 청소년 문제. 목적, 주장하는 글. 주장은 설득하는 글이겠죠? 다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초고 같은 경우가 처음 쓴 글이에요. 처음 쓴 글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고쳐쓰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쳐쓰기 문제 있는지 한번 볼까? 있네. 몇 번? 11번. 자, 그러면 자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우리 방향성 누가 누구로 온 거라고요? 보기는 A를 고쳐 쓴 것이다. 처음 쓴 건 뭐? A. 어디로? 보기로. 자, 고쳐 쓰기 문제 설명하는 거야. 고쳐 쓰기 문제. 그럼 자, 여기에서 교사가 조언을 통해서 반영을 할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A 부분과 보기를 서로 보면서 달라진 부분 빨리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달라진 부분 밑줄. 다시. 자, 신기한 거 보여줄게요. 자,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달라졌어요? 빨리. 어디가 달라졌어? 달라진 부분 찾아서 밑줄 쳐봤니? 어디가 쳐져 있어? 어디가 달라졌어? 아까 A 부분과 보기 안 찾아봤어? 빨리 찾아봐.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했었어요. 아니요. 여기서 밑줄 치라니까? 여기서 밑줄. 주관적 감정을 어디? 요거? 여기서 보자. 자, 요컨대, 그치? 요 청소년 문제라고 얘기했던 게 어떻게 바뀌었어? 부정적 감정을 겪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요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졌지? 자세하게 풀어지지 않았어? 그치?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어디가 바뀌었니? 감정적 자아적 여기서도 대응하고 청소년이 실리적으로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이라고 하는 게 청소년이 몸할 수 있도록 하나 더 이런 것들을 확대하고 다양화하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자, 요런 문제 풀 때 그러면 이어서 야, 바뀌었었는데 뭔가 길어졌지? 길어졌다 말고 요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해보자. 어떻게 길어졌니? 구체적으로, 그치?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뭔가 조금 더 목적도 드러나고, 그리고 확대하고 다양화하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그냥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이렇게만 얘기했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자. 근데 그거를 확대하고 다양하자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자, 요 내용을 그대로 이해를 했으니까 밑에 가서 선택지만 보고 답 한번 찾아보자. 지문 안 읽고. 네? 지문 안 읽었는데? 될 거야. 할 수 있어. 여러분들 믿습니다.
완전히 아닌 애들은 몇 개 지워지죠. 남는 애들 누구누구예요? 없어? 하나밖에 안 남아? 아니면 하나도 안 남아? 적절한 거. 자, 1번 실행 방법이 나타나지 않았으니 언급한 실행 방법을 강조하는 게 어때? 언급한 실행 방법을 한 번 더 강조하다? 실행 방법에 강조할까? 두 번째, 예상 독자가 언급되지 않았으니 독자에게 호소하고 있니? 여기 독자 나오니? 안 나오네. 해결 방안 중 일부만 제시되어 있으니 그래서 다른 주장을 모두 포함하는 게 어때? 그래서 다른 주장을 그럼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찾아보긴 해야 되겠네. 4번 논의한 내용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니 거리가 있는 내용이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건 확실히 지워지는 거고. 5번은요. 이점을 다루고 있지 않았으니 요 변화의 구체적인 내용 나오고 있니? 해결 방안이 이점을 다루지 않았으니 이점 다루지 않았고 실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변화의 그 결과값 나오고 있어? 안 나오네? 그럼 우리는 하나 요 주장만 가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고쳐쓰기는 요건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되게 쉬워요. 10번 같은 문제는 요 자료예요. 요 자료를 여러분들이 꼭 분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석. 그래서 약간의 이런 그래프들이 언제 쓰이는 건지, 요 막대 그래프는 언제 쓰이고 원 그래프는 언제 쓰이는 게 좋은 건지, 언제 써야 되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얘를 지금 조사하고 그 표로 만들어준 건지 그래프로 만들어준 건지 이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자료에서 논문은 무슨 내용을 하는 건지, 면담에서 어떤 의도로 면담을 하는 건지 이 내용들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선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 9번 같은 경우는 이제 초고인데 유효양화했는지, 모순을 지적했는지, 반론을 반박했는지 표현 전략이죠. 이 표현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여기 반영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연습을 하는 거니까 요 앞에 화법과 작문 요 중간에 있는 요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지금 풀진 않을 거예요. 좀 이따 할 거고, 앞에 세 문제 그리고 뒤에 세 문제 총 6문제 요거를 한번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지? 앞에 세 문제 뒤에 세 문제. 자, 해봅시다. 앞에 세 문제 뒤에 세 문제. 맨 앞에 1, 2, 3, 9, 10, 11 푸는 거야. 1, 2, 3, 9, 10, 11.
여섯 문제 다 푸신 분은 앞에 시계 보고 몇 분 걸렸는지 꼭 체크해봐요. 선택 과목은 시간 관리와의 싸움이에요. 진짜 시간 누가 얼만큼 단축하느냐. 정확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정도? 안녕. 자, 1번 한번 봅시다. 자, 1번의 답은 몇 번으로 갔니? 1번으로 갔어? 다 1번으로 갔어? 1번으로 간 이유. 아까 내가 문제 이거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어? 있다? 없다? 없지? 됐어. 그럼 됐어. 없어. 그냥 끝. 자, 2번. 2번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몇 번으로 갔니? 4번. 4번 왜? 자, 이것도 반영되지 않았지? 없었어.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화작에서 없는데 뭐 없는 거 없다고 하니까. 그치? 자, 3번은요. 3번 같은 경우는 청자 2 요약 어떻게 할래? 청자 2 요약. K보다 키가 잘한다고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 그리고 또 나 계획인데 활용해 봐야지. 나 뭐뭐 할 계획이야. will.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자신만의 표기를 써갖고 한번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청자 2로 한번 가볼까? 자신 알고 있던 사실과 발표 내용을 비교하며. 비교했니? 비교했지. 나 이거 알고 있어. 요 정도는 비교해요. 근데 뒤에가 틀렸지? 문제점 제시하고 있니? 문제점 제시 X. 틀렸네요. 3번은요. 청자 3 요약해볼까? 작물들의 키 순서만 알려줘서 다 자랐을 때 키를 알 수 없었어. 슬퍼. 정보가 부족했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았겠어. 아쉬워. 혹은 정보가 별로 안 좋아. 배드 이런 식으로. 그럼 3번.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어떤 내용? 작물들의 다 자란 키. 그래서 지적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요약하면은 바로 가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청중 평가 문제 같은 경우도요. 아까 고쳐쓰기 문제처럼요. 그냥 문제 바로 읽고 풀어도 무방해요. 사실.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될 것 같아. 9번 문제. 자, 초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 초고에 대한 얘기, 이 초고에 대해서 반영이 됐는지 요거 개요짜기 문제예요. 개요짜기, 내용 조직하기 단계. 계획 생성 조직 표현에서 개요짜기.
그럼 이 개요에 여기에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있다 없다로 찾아주면 되겠다. 몇 번? 3번이지. 주장에 대한 예상되는 반론 어디 있을까? 주장에 대한 예상의 반론. 잠깐만. 하지만 몇 번째 문단이었지? 여기 보자. 여기 있어. 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예상되는 반론. 항상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자신의 주장은 아니지?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주장이 나오면요, 꼭 체크해 주세요. 알겠죠? 꼭 체크해 주세요. 그거는 거의 뭐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이런 개요짜기 문제에 연결될 거니까요. 자, 10번 문제는요, 어떻게 갔는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몇 번? 우리 자료 제시 문제가 제일 어려울 거예요, 아마. 자료 선별하는 거니까. 답은 5번인데, 자, 왜 틀렸는지 체크해 봅시다. 5번에서 어디가 틀렸는지 확실하게 이건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돼. 선별해야 돼. 자료 1에 나와 끊고, 자료 3을 활용하여 끊고. 그럼 얘기하려는 건 뭐예요?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디귿에 따른 기대 효과. 아까 디귿은 활동의 다양화지? 그치? 다양화. 그럼 다양화 써줘. 여기다가. 다양화. 여기 참. 다양화. 다양화에 따른 효과를 보여주는 자료로 여기까지 먼저 끊고. 그럼 처음에 연결. 자료 1에 나가 다양화에 따른 효과인지 봐야죠. 자료 1에 나가 다양화에 따른 효과인지 먼저 보고 올 것. 자료 1에 나가 다양화에 따른 효과인지 보고 올 것. 맞아, 틀려? 아니지? 뭔 멍멍이 소리야. 끝. 아니면 그냥 끝이야. 화자학에서는요, 뭐 더 생각할 것도 없어요. 화자학에서 문제의 선택지가 구성되는 원리는요, 그냥 맞는 말 아니라고 하고, 혹은 별 쓸데없는 말 그럴듯하게 첨가하는 패턴이에요. 알겠지? 그러면 자, 자료 3은요, 다양화하면 도움된대? 이렇게 다양화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대. 그럼 도움이 될 거야. 라고. 그리고 해소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뭐 요거는 3을 활용할 수는 있겠네. 그치? 그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해봅시다.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여기 복합지문, 융합지문, 복합지문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